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비실비실하죠. 하지만 오늘 한국 시장은 소폭의 반등도 좀 전망이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다가 막판에 그냥 종가에 다 밀어버렸는데 한국 주식시장도 오늘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 V자 반등은 없겠지만 어제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만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것들이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게 많이 매도하지 않고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는데 우리 성급한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그냥 대량으로 특히 코스닥에서 매도를 치면서 참지 못하면서 이 선절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좀 살짝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시장이 항상 먼저 리딩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오늘은 왠지 하루만 보면은 그렇게 나쁜 날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예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를 봅시다. 여전한 여진이다. 그렇죠? 네. 파운드와의 여진이 여전한데 특히 오늘 영국 10년짜리 금리가 43bp나 오르는 그러한 패닉 쇼크 상태에 갖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성장주에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진이 지속되는 그러한 불안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향후는 추가 하락보다는 보합 내지 횡보의 전망이 좀 저는 전망을 하는데 이제 하루 이틀 오늘 정도까지 맞으면 여러 가지 이어진 영국 파운드가 이어지는 보통 2일, 3일 정도 가면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주 중반 수목에는 반등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너무 성급하게 뭘 팔거나 사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진중하게 지켜보는 그런 하루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시장의 반등 여부가 글로벌 주식 시장의 큰 어떤 축을 형성하는 방향성을 형성하는 단기 방향성을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 연은의 활동지수 같은 경제 지표는 여전히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영국의 175bp까지도 다음 회의에 영국 중앙은행 회의에서 175bp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로 금융과 에너지, 뭐 부동산 이런 주식은 박살나고 있는데 이 여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추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오늘 정도까지는 되면 여진은 충분히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다우는 1.11% 하락, 나스닥은 0.6%, S&P 500은 1.03%, 초반에는 플러스까지 나왔죠. 났다가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만큼 시장의 불안함을 가지고 가기 싫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분기 말이지 않습니까? 9월 말에 이럴 때일수록 뭔가를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지키고 3분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3분기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를 줄이면서 대응하자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펀드라든지 매니저들이 좀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축소하면서 부담을 좀 떨고 가자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는 매수보다는 매도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하지만 가격의 폭락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스탠스를 가지고 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영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4.57%를 도달했다. 하루 만에 50bp가 급등을 했죠. 10년짜리 47bp. BOE는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175bp를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거죠.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35를 찍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 2년물, 미국 2년물 이런 단기금리들, 중앙은행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단기금리가 크게 치솟으면서 결국은 IT, 뭐 제약바이오 이런 상승, 성장주에 치명타를 가한 게 시장의 하락에 연속적인 어떤 그 체인이 돌면서 불안의 체인이 돌면서
이러한 시장에 그 스매싱을 가하는 타격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파월에 대해서 미국인에게 정책 실수를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사과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더 미래를 보는 눈을 크게 하고 시야를 크게 해주는 좋은 전략이 겸손하게 사과하고 시장과 국민을 새롭게 보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엘 엘리언이 연준 실수가 뼈아프다. 증시 급등락은 불가피하다. 모건 스탠리가 실적 둔화가 불가피하다. S&P 500이 3,000을 하회를 할 것이다. 네. 그러나 항상 뭔가 찍어서 숫자를 이야기하면 절대 이 숫자는 오지 않는 경향이 있죠. 이미 선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우파가 또 승리를 하면 우파는 무조건 퍼주기 많이 하죠. 네, 상하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는데 이탈리아가 불안한 심리, 우파가 승리하는 것들 때문에 이탈리아 10년짜리 국채가 가치 크게 상승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국가에서 뭔가 또 디폴트 리스크가 나온다면 그건 이탈리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애플이 아이폰 14를 인도서 조립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폭스콘이 인도로 갈 확률이 있는데 오늘 애플과 테슬라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 두 거인이 단단히 지켜주면서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살짝 하락보다는 보합 내지 강보합이 끝날 확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올 확률, 이 확률이 좀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은 좀 정등동하면서 깊게 무겁게 움직이는 그러한 하루이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달러와는 0.82% 지수가 상승하며 114.12. 달러 지수가 114까지 올라왔네요. 이게 뭐 몇 년 만에 7년 만에 최고라든가 달러, 킹 달러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우리가 얻어올 것은 저는 전기차 이런 협상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 어려울 거라뇨?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IRA 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스가 나는 것은 원치 않죠.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긴 후에 그 다음에 협상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지만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쪽 입장에서는 한국에만 페이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뭐 이제 뉴스나 외신을 보면 한국은행은 미국의 FRB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중간 선거 전까지는 한미 통화 수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킹달러에 대한 그 속성, 마지막 이게 이제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더 버블을 일으키면서 올라오는데 저는 그 끝마무리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여러 국가들이 미국보다 더 금리를 많이 올릴 확률이 이제 높아 보이죠. 그렇다면 킹달러는 한물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간적인 문제이지 10월에 들어와서는 킹달러가 꺾일 확률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파운드화는 달러에 대해서 1파운드당 달러가 1.068달러까지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강세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운드화 약세, 달러 강세, 이 모습이 글로벌 시장에 이어진으로 큰 충격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미국 금리는 2년짜리 4.33, 10년짜리 3.92, 2년짜리가 이제 5%를 향해서 올라가는 처럼 5%를 한번 4.8까지는 충분히 갈 확률이 있다. 이러면서 2년짜리와 10년짜리의 스프레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벌어져 있을 것이다. 지금 41bp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50bp 때 갔다가 다시 좀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40bp죠. 수준의 실드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영국의 10년짜리 금리가 하루에 34bp나 오르면서 4.28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보십시오. 거의 뭐 90도로 쓰는 일드 커브를 보면 영국 10년짜리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처하는지 금리 상승이 무섭게 나타나는지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나마 애플은 150달러를 지키면서 강세의 모습을 나타냈죠. 0.23%. 테슬라도 0.25% 상승하며 276달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2.3% 무너지면서 122달러 이러다가 이제 100달러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꾸준히 엔비디아는 긴 시간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사야죠. 네, 조금씩 사서 모으면서 에, 이제 단가를 좀 낮추면서 길게 본다면 엔비디아는 충분히 반등의 강도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충분히 올라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쫄지 마시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강력히 여전히 추천합니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19,000달러를 넘어서고 있네요. 비트코인 18,000달러가 꽤 오면은 사서 22,000달러 근처 21,000달러 정도 팔아라. 먼저 비트코인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요즘 리딩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더라고요. 글로벌 시장이 바닥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친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치면 저는 충분히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V자 반등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팔 게 아니라 V자 반등은 아니지만 단기 이 상승을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그때 좀 팔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지금은 줄일 때가 아니다. 2, 3일 올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미국 주시장이 반등하고 한국 주시장이 반등하면 금요일 아침이나 목요일 장 막판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단기 시나리오를 짜봅니다. 어제 이제 여러 글을 읽다가 어느 애널리스트가 쓴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생각과 너무 비슷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페이디의 전략은 과연 완벽한가? 저랑 생각이 너무 비슷한데 9월 FOMC 전도표는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슬슬 연준이 지나치게 빨리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빨리 가고 있다. 과연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면서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물론 CPI가 꺾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CPI에 많은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적응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경제와 경기가 망가뜨려졌을 때 오는 그 고통이 더 서민들에게는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연준이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빨리 내고 있다, 오버슈팅하고 있다, 이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왈턴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110년 만에 가장 큰 정책 실수를 범하고 있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침을 날렸다고 나오고 예신이 나오고 있는 거죠. 1년 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물가 압력이 낮아지고 있는 지금에 와서 긴축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한 거죠. 주택, 원자재 모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과 중상층에게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부담을 지우느냐. 이 질문이 향후에 얼마나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다. 연준의 폭주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실질금리는 진작에 플러스로 돌아선 거죠. 즉 현재 실질금리가 인플레이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금리를 충분히 올렸다. 시중금리가 인플레이션 수준을 올려서 이미 진작으로 실질금리가 그동안 살짝 마이너스였는데 진작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일부 비평가들은 중앙은행이 금리 예측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언더슈팅보다는 오버슈팅 위험이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다. 더 과하게 시장의 긴축과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너무 과하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슬슬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악유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랑 생각이 너무 비슷합니다. 즉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인상이 너무 과도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경기 침체가 야기되고 필요 이상으로 희생자가 생긴다는 의미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긴축 경로가 바뀔 가능성은 일단은 매우 낮아 보이죠. 중앙은행의 전통적 책무, 맨데이트는 물가 안정이라고 논리를 방어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 실질금리는 단 6개월 만에 2년, 5년, 10년, 30년 모두 전구간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죠. 위험자산에 대해서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미국 정부가 폭주하는 것을 막을 방법, 미국 정부나 미국 패드가 폭주를 막을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없다.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 비이성적이다라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애널리스트분은 상반기에는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었다. 하반기에는 EPS 조정이 있을 것이다. 즉 기업 실적이 망가질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주식시장의 주된 하락원은 밸류에이션 즉 멀티플 조정이었다. 통화 긴축이 시작됐지만 경쟁 재개 모멘텀 때문에 고용시장은 경제했고 EPS 상승도 유지됐다. 즉 물가 상승률을 가격에 증가하면서 기업이 이익을 방어했다는 거죠. 빠진 것은 밸류에이션 뿐이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 중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주택 하락 원인은 EPS 조정에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 이익 실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7월 저점을 찍었을 당시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퍼는 8.5배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EPS 하향 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오히려 퍼가 올라갔다는 것인가? 예. 시간이 지날수록 밸류에이션 조정이 돼야 된다. 오히려 퍼가 올라가는 지금 9점 몇 배, 9.5배까지, 9.8배까지 가버린 거죠. 그 이유는 주가는 퍼는 주가 나누기 EPS지 않습니까? 네. EPS가 하락을 하면서 퍼가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네. 실적이 상향되다 보니 주가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주식이 더 비싸 보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저랑 생각이 너무 비슷합니다. 채권과 주식의 기대 수익률 차인 일드캡도 부정적이다. 퍼의 역순위 일드캡이죠. 통상 퍼의 역순인 일드캡은 주식의 기대 수익이라고 보는데 EPS가 하향되고 퍼가 상승하고 일드캡이 하락하면서 일드캡도 비우호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갈수록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S&P 500 배당 수익률은 1.9%에 불과한데 부도 위험이 없는 미 국채 수익률이 4.2%, 10년짜리가 3.8%에 육박하면서 굳이 왜 주식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내가 굳이 주식에서 배당 1.9%를 먹는 것보다는 부도 위험이 없는 2년짜리 국채금리가 4.2인데 이걸 산다는 거죠. 네. 이러한 시각이 시장에 팽배해하면서 채권으로 돈이 몰려가고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은 미국 배당 수익률 1.9에서 2%, 그러나 미국 국채 금리는 4%까지 이미 올라선 거죠. 시장은 아직 바닥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실질 금리가 10년 내 최고치로 급등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직전 저점을 하했지만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아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네. 반대로 봤네. 네. 실질 금리가 10년 내 최고치로 급등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전저점을 하했지만 빅스 지수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패닉 셀링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분석을 했네요. 자, 다시 보면 너무 FOMC가 과하게 달리고 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너무 과하다. 오버슈팅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좋은 거죠. 두 번째, 그러나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EPS, 즉 기업들이 이제 실적 문제에 부닥칠 것이다.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배당 수익률보다도 미 국제 수익률이 더 좋으면서 돈이 채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패닉 셀링은 없을 것이다. 빅스 지수라든지 어떤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섞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연은의 활동지수 같이 경제 활동지수들이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이 경기나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어둡게 보는 면은 또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너무 과하게 저는 내려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정도만 조정을 잘 받으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미국 시장에 돌아서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이틀간 이번 주만 봐도 반등의 모습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금요일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단기 이번 주 시장 전망을 해보니까 오늘은 당연히 정중동하면서 좀 버티셔야죠. 자, 결론적으로 어제 판 사람은 개인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팔지 않았다. 오늘 또 경계선에 있는 신용융자 물량의 경계선에 있는 반대 매매가 시장에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항상 10시 이후에 나오죠. 네. 이 물량만 소화가 된다면 시장은 반등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분은 내가 정해라는 우리 카페 구호처럼 오늘의 전략은 그래도 난 열나 견딜 것이다로 정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면서 이번 주를 보면서 너무 과하다. 모든 게 과하면 반드시 자본시장은 또 이걸 메꾸는 평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자정적인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지켜보면서 급하게 매도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네. 이 새벽에 내가 3시,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라고 썼는데 글 쓰면서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렇지만 희망의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시면서 내일 또 아침에는 좀 글을 좀 행복회로가 더욱 가속화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기 잃지 맙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 기분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애티튜드입니다. 주식에 지면 안 됩니다. 기분에 스스로 지면 안 되죠. 힘을 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더욱 좋은 맑은 기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